2023년도 직장인, 저 같은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힘든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신보릿고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제가 옆에 자료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2021년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이라는 금융보고서에 나온 하나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대 총 자산은 평균 4억 1천만원, 총 대출은 8천만원이고 실제적으로 3억 미만의 이렇게 자산을 가지신 분들도 50% 이상이고, 순자산이라 그러는 실제적인 내가 이렇게 대출이나 이런 거 빚 같은 거 다 제외하고 나서는 65%가 3억 미만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 40대 분들의 평균적인 자산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밖에 없나? 내가 평생 20년, 30년, 40대 일하면 보통 2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순자산이 이거밖에 못 모았을까?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3억 미만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살아가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조금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7명 정도가 내가 49살까지 일을 해서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봤자 3억 순자산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70% 80% 이상이 이런 내가 현금을 내가 매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이런 2021년도 부동산이 거의 고점이었고 거의 끝물이었고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던 그 정도 가격대에 내가 순자산을 판단했을 때 지금 내가 호가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마 많이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통장에 자산을 이렇게 몇 억씩 가지고 있는 분은 없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호가나 실거래가나 상대적으로 많이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빠진 현재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통계가 지금 3억 미만에 있는 분들이 7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80%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가 아마 가장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물가는 오르고 마트 물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이제 자영업이고 특히 이제 제가 또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더더 저희 매장에서는 유기농 재료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식재료 가격이 후덜덜덜 하는 이런 계속적으로 가격 자체가 높아진다. 부동산 쪽으로는 역전세, 또 매매 전세가 동시 하락, 폭락, 조정 이런 저의 또 개인적인 상황이다가, 건물 어떻습니까? 또 대출 금리가 폭등하게 되면서 내야 되는 매달 그 이자 더더더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의 주업인 자영업, 장사, 또 투자, 또 이렇게 매물 관리, 또 이제 건물 운영 등등 존버 정말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또 저희 구독자분들 경제적인 상황이나 개개인적인 이런 여건 다 다르죠. 그래도 너는 오래된 사는 실거주 집도 있고 건물도 운영한다 그러고 유튜브도 하고 투자도 10년 넘게 했다 하니까 그렇게 징징징 되냐, 나는 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데. 물론 이런 감정을 느끼실 분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정말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지금은 농담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정말 버티기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더더더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은 끝이 있어야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이 있는 시간도 버텨낼 수 있고 이런 희망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수업이 있으면 땡땡땡 치면 우리 집에 가는 거죠.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이렇게 열심히 고등학교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수능이라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저 때는 이제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그 국방부 시기에는 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대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다. 코로나도 어떻습니까? 지금 2년이 넘어가고 3년째 되는데 그 끝이 있고 백신도 생기고 점점 이렇게 마스크도 해제되고 이런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 대형 참사를 당하는 이런 곳곳에 그런 현장에서도 수일 수십 일에 그 생존해서 살아남는 분이 있는 것은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면 나를 곧 구조하러 올 사람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나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 아무런 그렇지만 의미 없는 감성적인 말씀, 지금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모두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제가 맹목적인 감성 타령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반드시 내가 탑재를 해야 된다. 가슴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탑재를 해야 되고, 머리 있죠, 머리. 이 머리로는 정말 차갑지만 냉정하게 또 이성적인 현실
팩트 폭행인 이런 감정을 내가 가지면서 어떤 것으로 해야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하면 내가 솔루션을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주구장창 노력하고 부딪혀보고 내 손과 몸과 발을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역전세도 나고 하고 있지만, 이런 투자자들은 무조건 현장 나가셔가지고 역전세 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밤에 잠이 오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무조건 끝이 납니다. 기나긴 고통과 고뇌의 이런 순간은 반드시 끝난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자. 이 순간 기록하시자.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특히 부동산 쪽으로는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다음번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직전 적정선에 내 매도, 이런 물건을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요 적정선에서 내 물건 팔아야 되겠다. 앞으로 향후에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타이밍이 또 되고 같은 이런 물량이 점점 많아지는, 미분양이 쌓이는 이런 시기에는 그 사전에 1, 2년 전에 나는 그냥 충분하게 이 정도만 내가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난 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훈, 과거에서부터 우리 얻는 그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게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도 잊어먹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외식비, 배달비 무조건 최소화, 가정에서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그냥 어떻습니까? 가족이 나가서 막 고기 구워 드시지 말고 집에서 고기 사가지고 구워 드시고, 술도 그러니까 줄이시고, 사람들 그러니까 덜 만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에 이런 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그런 상황에만 간단하게 만나고 집에 들어오시고, 가족 중심으로 저는 똘똘똘 뭉쳐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냉장고 파먹기 이런 얘기 하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정말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지금 다시 또 왔다. 냉장고 파먹기, 집에 있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아이들과 특히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TV 이렇게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이런 다큐멘터리 있죠. 지금 이렇게 막 보릿고개다, 대한민국이 가난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경제가 저런 힘든 이런 여건에 속에서 아이들도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왜 또 일어나고 있는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수입은 그대로고 계속적으로 외식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아, 얘들아, 우리 정말 지금 우리가 아껴야 된다. 지금 이런 고통 순간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지금 저 대한민국 전체 가정이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들의 경제 금융교육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월급이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 힘드셔도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특히 사업이나 저 같은 이제 자영업 창업을 하는 것은 제가 굳고 말린다. 일단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나오셔가지고 한 번쯤 돌아보시면 압니다. 내 매장을 좀 얻으려면, 자영업하시려면 내가 매장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나와가지고 좀 얻으려고 뭐 월세 어느 정도 되나, 권리금 어느 정도 되나, 물론 많이 예전부터 내려갔겠지만 그래도 이 추가적으로 내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또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전기, 가스 포함해서 관리비, 나 혼자 못하니까 사람들 좀 고용해야 되는 그 인건비 알아보면 깜짝 놀라실 거고, 와, 최소 이 정도는 팔아야지만 내가 갖고 가는, 매달 들어가는 돈이, 갖고 가는 돈이 있겠네. 정말 내가 준비를 해서 나와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내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이것이 진짜 현장에 있는 현실이겠구나라고 조금만 돌아다녀 보시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설명해주는 이런 프랜차이즈 대표 이런 설명만 들으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사장님들 얘기 들으시면서 해보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굳이 내 돈을, 내 퇴직금을 다 까먹어 가면서까지 배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시면, 좋아지면 그때 확실한 아이템을 들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IMF 때 정도 심각한 경제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특히 가정 경제 상황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나가야 되는 대출 이자는 점점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올해 경제 목표 성장률 자체가 뭐 0.몇 프로, 1.몇 프로대다. 10년간, 최근 10년간 가장 최저의 이런 경제 성장이다.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 혼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흥청망청 내 월급을 다 쓰고 뭐 해외여행을 다니고 뭐 이렇게 뭐 고급의 이런 뭐 취미생활 즐겨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돈을 아껴서 고금리를 주는 적금이나 예금에 특히 가입을 하셔야 된다. 특히 미혼자분들은, 특히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아이가 없을 때, 아이가 어릴 때 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절약이 미덕인 시대가 다시 돌아왔고요.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이 향후에 몇 년간 지속될지 모른다. 신보릿고개.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전략을, 지금은 반드시 가족회의를 통해서 전략을 짜셔야 할 때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현금을 내가 어떻게 월급 위에 또 다른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창출할 수 있을까? 알바를 또 해볼까? 취업을 할까? 생산활동, 이런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활동을 내가 해서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 두 가지는 있는 것을 줄여야 된다.
있는 소비를 어떻게 해서 최대한 소비 지출 통제를 해서 절약을 할 것인가, 이런 투 트랙만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려운 경제 이런 여건 속에서 생존을 할 수 있다. 생존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잘 이걸 도약해서 내가 잘 발판을 삼아서 내가 그 다음에 잘 나가볼 것인가, 다음에 올 기회를 내가 잡아볼 것인가. 생존을 해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고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정말 신보릿고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을 잘 해서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가족과의 전략교육을 꼭 하시길 바란다는 마지막 방법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사진하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